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3.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내가 고졸이라서 무시하나? 학벌 열등감.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도 하나의 지위가 되었다. 사람들은 학벌이 좋을 때 자존감을 느낀다. 특히 한국인들은 학벌에 큰 가치를 둔다. 내가 고졸인 걸 어떻게 알았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40대 부인이 있었다. 이 부인이라 하자. 이 부인은 고졸이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학력을 알면 무시할 것 같았다. 부인은 재산이 많아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어휘구사도 아주 지적이었다. 남편과 자식들도 자랑할 만했다. 그런데 문제는 학벌이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 갔는데 우연히 부인들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인은 자기 학력이 탄로 날까봐 속으로 전전긍긍했다. 남편 역시 고졸인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도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 남편은 고졸인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한 것 같았다.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부인은 몹시 짜증이 났다. 그런 모임이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마음은 풀리지 않고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후 그녀는 거의 일주일도 잠을 못 자고 부대꼈다고 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불과 1시간 만에 3번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다. 시장에 가려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 여성이 예쁘고 지적이고 아주 세련되어서 물어볼 것도 없이 대졸로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위축되었다. 대졸 앞에 선 고졸이었다. 마치 여왕 앞에 선 시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 부인은 관리소장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소장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자존심이 팍 상했다. 내가 고졸이라서 인사도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자신이 싫었다. 소장에게도 화가 났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관리소장이 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었다. 자기 혼자 하는 생각일 뿐이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 현실이다. 객관적 현실이다. 관리소장이 부인이 고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 현실이다. 이 부인에겐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현실이다. 아무런 현실적 근거도 없이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 현실이 아니고 심리적 현실이다. 그래서 부인은 근거 없는 줄 알면서도 무시당한 사람처럼 상처받고 있었다. 부인은 시장에 도착하여 과일 가게에 들어갔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점원이 화를 내며 과일 주무르지 마세요. 그렇게 주물러 놓으면 과일을 팔 수가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부인에게 떠오른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불순하게 말하다니. 내가 대졸만 되었어도 이런 대접은 받지 않을 텐데. 창피하다. 그런데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사실 부인은 점원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어느새 학벌 열등감에 도달해 있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을 정신의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화가 나서 과일 가게에서 당장에 나오고 싶었지만 점원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도 못하고 과일을 몇 개 사들고 나왔다. 이런 자신이 비굴해 보여서 싫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은 시장 앞에서 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빈 택시가 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부인을 보더니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 순간 부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성적인 부인은 택시기사가 자기 학벌을 알 리 없고 나름대로 멈추지 못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택시기사가 난 고졸은 안 태워 하고 가버린 것이었다. 부인은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다. 부인의 이런 심정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번번이 이유 없이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였다. 남편과 학벌의 벽을 느낀 것은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뒤부터였다. 딸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 신상카드에 부모의 학력을 적는 난이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고 최종 학년란을 두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딱하다는 듯이 보고 있다가 대신 대졸이라고 적어 넣었다.
평소 고졸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것을 아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고졸이란 것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고졸인 자신과 사는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IT 회사의 이사였다. 그녀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만나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당시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학위도 가지고 있다. 성실한 남편은 고속 승진한 편이었다. 남편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바빠졌다. 출장으로 집을 비우거나 늦게 오는 날도 잦아졌다. 남편 주위에는 모두 잘나가는 전문직 여성들 뿐이었다. 부부 모임에 나가봐도 부인들은 한결같이 예쁘고 지적인 여성들이었다. 인류대학을 나온 부인들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체면이 자기 때문에 깎일까봐 초조했다. 책도 많이 읽고 영화, 연극, 음악 등 교양을 쌓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학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어느 모임에서 사모님은 전공이 무엇이었어요? 하는 한마디에 그녀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밖에서 남편이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따지며 묻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잦아졌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은 혼자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딸과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딸 역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학교 이야기나 진로 문제도 아버지하고만 의논했다. 매사에 모범생인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하고 외로웠다. 부녀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소외감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 남편과 딸이 자기가 모르는 연예인 이야기를 해도 소외감을 느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 딸이 고졸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했다. 미움받고 자란 셋째 딸. 이 부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학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다. 나는 고졸이라 사람들이 무시할 거야 라는 마음의 심층에는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다. 유년기에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셋째 딸인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다. 위로 딸만 둘이었던 아버지는 뒤늦게 낳은 셋째만은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는데 또 딸이 태어나자 그 순간부터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후 남동생이 태어났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남동생에게로 쏠렸다. 아버지는 항상 무릎에 동생을 앉혀놓고 밥을 먹였으며 마시는 것도 모두 남동생 차지였다. 아버지는 놀이동산에 갈 때도 동생은 목마를 태워주고 그녀는 뒤에서 동생의 가방을 들고 따라오게 했다. 동생과 그녀가 싸우면 그녀만 야단 맞았다. 남동생이 잘못해도 그녀만 매를 맞았다. 그녀는 언니들과 남동생 사이에서 항상 찬밥 취급이었다. 언니들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했지만 그녀는 서울로 보내주지 않았다.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으니 그냥 부모님 곁에서 학교 다니며 집안일이나 도우라는 말씀이었다. 남동생을 위해서 돈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물론 대학도 갈 수 없었다.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이 부인은 남편과 딸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소외감을 느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낮은 자존감이 성인이 된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낮은 자존감이 고졸은 창피해 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에게 학력은 문제가 아니었다. 어릴 때 형성된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이런 사람은 나는 창피한 인간이야 라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생긴 열등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고졸이라고 모두 이 부인처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고졸이 가지는 개인적인 상징성이 문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열등감의 상징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열등감 뒤에 숨어있는 낮은 자존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낮은 자존감은 대개 유년기 기억에서 실체가 드러난다.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열등감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학원을 나와도 학벌 열등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버드 박사들을 생각하며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정신과에서는 이 부인 같은 사람에게 일기 쓰기를 권하기도 한다. 먼저 그날 하루 열등감을 느낀 사건을 적는다. 다음에는 그때 떠오른 생각과 느낀 감정을 자세히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생각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적고 수정된 합리적 행동을 적는다. 예컨대 이 부인이 과일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에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1. 사건. 오늘 과일 가게에 갔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전원이 큰 소리로 나를 책망했다. 2. 감정과 떠오른 생각. 몹시 불쾌했다. 그리고 점원이 내가 고졸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제졸로 보였다면 젊은 사람이 감히 손님에게 저렇게 불손할 수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다. 3. 합리적 비판과 수정 행동. 그러나 점원이 내 학벌을 알 리가 없다. 내 생각일 뿐이다. 나의 오해다. 점원에게 손님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아요. 나는 과일 안 주물렀는데 그런 손님들이 많은가 봐요. 라고 말해줄 걸 그랬다. 다음에는 그렇게 말해주어야지. 이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한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열등감에 의해 왜곡된 사고가 합리적으로 변한다. 극복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 학벌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학벌 열등감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가능하다면 학교에 가는 것도 좋다. 40대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인이 있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다. 아들이 어머니 학력 한 해 중졸이라고 쓰는 것을 보고 몹시 부끄러웠다고 했다. 부인이 중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했고 오빠들은 학교에 가야 했다.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은 어린 중학생이었던 부인밖에 없었다. 그렇게 부인은 공부할 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중졸은 부끄러웠다. 부인이 어느 날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나타났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했다. 부인은 내 앞에서 울었다.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참 귀한 눈물을 보았다. 그 부인처럼 학교를 다녀 열등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예컨대 학벌 한 가지로 나를 평가하지 말자. 나는 건강하고 애들도 잘 키웠고 나를 사랑해주는 성실한 남편도 있다. 이만하면 먹고 살 만큼 가게도 잘 꾸렸다. 우리 가정은 내 자랑이다. 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자 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고졸의 학력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이 부인의 경우처럼 관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의 관점을 어른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의 80% 이상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일기 쓰기는 다른 열등감의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